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아시나요? 예전에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 코끼리를 구한다. 두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세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요. 냉장고 문을 닫는다. 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좀 황당하다고요? 근데요, 더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가 말한 소망 달성을 위한 법칙이 이와 비슷한데요. 앤드류의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 그중 첫 번째가요. 요것을 간단하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얻고 싶은 돈의 액수를 쓴다. 두 번째, 얻고 싶은 날짜를 쓴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요. 돈이 생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갑자기 좀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드렸는데요.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소망들이 하나 둘씩 있을 텐데요. 특히 성공에 관한 소망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은요, 단지 상상한다는 그런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요. 실질적이고 과학적이며 또 구체적인 성공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꿈꾸는 다락방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나폴레옹은요, 알다시피 전술 전략의 천재라고 합니다. 카이사르 징기스칸의 버금가는 전쟁 영웅인데요. 이 위대한 나폴레옹이 전쟁에 관해서 남긴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나폴레옹은 그 성공의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관학교에 입학한 조선인이요. 일본 천황의 자리에 올라 서구의 열강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통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폴레옹이 바로 그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는데요. 프랑스 식민지 코르시카에서 태어나서요.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 대륙의 황제들을 자신의 발밑에 끌어안혔기 때문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성공에 대해 남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공을 상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이 임박해지면은요, 집무실에 틀어박혀서 전쟁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연구 권위자 중 한 사람인 막스 갈로의 표현에 따르면은요, 전쟁을 명상했다고 하네요. 이 나폴레옹은 상상 속에서 모의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며칠씩 계속되는 상상 전쟁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완벽에 가까운 승리를 거둘 때 비로소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식민지 출신이라서요. 프랑스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군대는 물자와 무기는커녕 군복과 군화지급마저 변변찮아서요. 누더기 군단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반면 그와 대치했던 유럽의 장군들은 국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이 벌어지면 승리하는 쪽은 언제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준비했던 유럽의 지휘관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RV 공식은요. 어떤 한가 문학가나 철학가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요량으로 만들어낸 말만 그럴싸한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또 근대나 현대의 성공 철학자들이요. 제조해낸 그 숱한 성공 이론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 공식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한 청년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설파한 삶의 법칙이자 진리라고 합니다. 이 나폴레옹도 이 공식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던 한 청년으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뒤 21세기에 우리들에게 전해준 인류의 영적 유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믿어도 되며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걸어볼 만한 공식인 것입니다.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요. 있잖아. 사람의 성공은 돈이나 학벌, 능력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능력에 달려있대 라고 말을 한다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헛소리 좀 그만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로 몽상가들 또는 그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쯤으로 취급당해 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요. 뜻밖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현대 물리학의 총아라고 불리는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원자보다 작은 어떤 미세물질, 즉 양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들이요, 언제라도 물질로 전환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 이 양자들이 어떤 비물질적인 힘, 즉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무언가를 생생하게 꿈꾸면 그 에너지가 양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양자들은요, 서서히 물질의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인간이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꿈꾸면 마침내 양자들은 완벽한 형태의 물질로 전환되어 인간 앞에 나타난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양자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진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요, 이 양자 물리학의 발견을요, 내가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소망하면 우주가 내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론과 더불어서요, 현대 물리학의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 역시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는 곧 물질이고 물질은 곧 에너지다.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르면은요,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것은 미래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과거에 우리가 꿈꿨던 것이다. 다시 말해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 상대성 이론은요, 이 RMVD 공식의 물리학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꿈꾸는 대로 된다라는 이 RMVD 공식은요,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이라는 현대 물리학의 양대 산맥으로부터 그 진실성을 확증받은 지극히 과학적인 공식입니다. 만일 당신이요, 이 공식의 효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하지만요, 만일 당신이 이 공식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면요, 그것은 이제 당신이 성공의 길로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뇌도 꿈꾼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네, 이 공식이요, 단순히 지금 뭐 과학적인 근거니 뭐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의 뇌 관련해서도 이게 입증이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뇌 깊숙한 곳에는요, 그 세망신경계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바로 RAS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세망신경계는요, 주의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뇌로 하여금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RAS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장애의 일종인 ADHD를 앓게 된다고 합니다.
ADHD는요,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뜻하는데요. 한편 이 RAS는 우리 뇌 속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1초에 약 1억 개씩 밀려드는 신경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RAS는요, 뇌의 정보 혼란 또는 정보 과잉 상태를 막고요, 뇌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전문의들에 따르면 인류의 RAS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인류는 원시 시대에는 맹수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는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 결과 두뇌의 초점이 오로지 생존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원시 시대나 전시에는 이렇게 사는 게 옳았죠. 하지만 현대는요, 다르죠. 이 RAS가 긍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생존할 수 있고 번영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는 이 RAS의 초점이 믿음과 긍정에 맞추어진 조직과 개인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원시시대의 RAS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 상사가 이유 없이 호출을 하면은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까? 걱정부터 하죠. 내게 큰 칭찬을 해줄 거야. 아니면 내게 멋진 프로젝트를 제안할 거야. 하는 그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뇌 전문의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자기계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RAS의 초점이요, 부정적인 정보에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은커녕 생존조차 힘들다고요. 만일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뇌의 특성을 이용해서요, RAS를 긍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 나가라고 말입니다. 내가 상상한다고 우리 뇌가 속겠어? 상상과 현실은 뻔히 알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요, 이 뇌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으므려 적나라에게 보여주는 한 예가 바로 최면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그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에요, 고드름을 몸에 갖다 대면서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꼬챙이라고 말하면은요, 이 접촉된 부위에 물집이 잡힌다고 해요. 뇌가 최면 상태의 상상을요, 현실로 인지하고 피부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집을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뇌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당신이 매일 30분씩 시간을 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는 당신이 실제로 성공했다고 믿게 된다고 해요. 그 결과 RAS로 하여금 성공과 관련된 정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서 자신에게 올려보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실패와 관련된 정보는 들어오는 즉시 삭제해 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성공에 관한 정보는 어떤 것들일까요? 자신감, 카리스마, 실천력, 행동력, 결단력,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요, RMVD 공식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리더의 사고방식과 행동력을 저절로 갖게 된다고 하네요. 태양을 향해 던지는 창이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적인 부자들의 방법을 따라해야 진짜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억, 100억을 번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하면요, 잘해야 1억, 2억, 3억 정도밖에 벌지 못한다고 하죠. 하지만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해도 그가 본질적으로 가난뱅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일 그가 마음으로 돈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라면 말이죠. 그는 가난뱅이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부를 모은 사람. 돈보다는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산 부자.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서 억만장자 이상의 부자로 만들어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신이 쌓은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떠난 사람. 이런 부자가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강철 왕으로 소개된 사람인데요. 그 세계적으로는 자선 왕으로도 알려진 앤드류 카네기가 바로 그런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앤드류 카네기가 말하는 부자 되는 법칙은, 이 부자 되는 방법은요. 한마디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앤드류 카네기는요. 인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그의 첫 출근지는 면직물 공장이었다. 그는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는 대가로 하루 종일 얼레를 잡고 실을 감았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밤중에 종종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날 정도였다.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다.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카네기는 열정적으로 부를 꿈꾸기 시작했다. 이 소년 카네기는요,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그 힘든 공장 일을 하면서도 매일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었고, 공장이 쉬는 날이면 아침부터 도서관으로 달려갔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성공학 서적에는요, 보이지 않게 RMVD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성공학 서적이 열혈 애독자였던 소년 카네기는요, 당연히 이 책을 통해서 RMVD 공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성공학 서적에서 배운 RMVD 공식을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 훗날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으로 세상에 공개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했고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부자로 죽는 것은 가장 큰 수치다 라고 죽기 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앤드류 카네기라면 우리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부의 멘토로 안심하고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부 멘토링. 앤드류 카네기가 밝힌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요. 원하는 돈의 액수를 명확하게 정한다. 두 번째,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세 번째,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날짜를 분명하게 정한다. 네 번째, 그 돈을 벌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즉시 행동에 들어간다. 다섯 번째, 위의 4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는다. 여섯 번째, 종이에 적은 것을 매일 2차례,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들기 전 큰 소리로 읽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원하는 금액의 돈을 원하는 날짜에 이미 얻은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인데요. 네, 조금 황당하죠. 이 저자도 처음에 이 원칙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네, 알고 계신가요? 그것과 비슷하잖아요. 첫 번째, 코끼리를 구한다. 두 번째, 냉장고 문을 연다. 세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네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쵸? 이 법칙을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첫 번째, 얻고 싶은 돈의 액수를 쓴다. 두 번째, 얻고 싶은 날짜를 쓴다. 세 번째, 큰 소리로 읽는다. 마지막 네 번째, 돈이 생긴다. 네,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은요, 누구나 부자가 되겠다라고 이 저자 또한 비아냥을 거렸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앤드류 카네기 시대의 사람들도 아마 다들 비슷한 심정이었겠죠.
하지만요, 이 카네기는 이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선한 마음에 자신이 정립한 부자 되는 방법을 세상에 공개했지만요,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주로 카네기의 친인척이었던 이 사람들은 카네기의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카네기가 이 원칙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실천해서 마침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카네기의 원칙을 실천했고요. 오래지 않아 모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불을 부른다. 앤드류 카네기는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신문 기자를 초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소. 대신 세상의 모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내가 실천한 원칙을 공통적으로 사용해서 성공했고 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고 조사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좋소. 나폴레온 힐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독한 신문 기자는요, 놀랍게도 미국의 자수성가한 성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20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조사 결과를 세상에 알렸는데요.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에 관련된 그 20년 동안 넘게 조사를 해서 나온 그 인생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성공 법칙 부자가 되는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요, 책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걸 떠나서 우선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체다. 사람의 사고가 불을 부른다. 네, 나폴레온 힐의 연구에 의해서 이 객관성을 검증받은 앤드류 카네기의 부자 되는 방법은요, 발표되자마자 미국 전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갔고 셀 수 없이 많은 억만장자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이 성공론은요, 오늘날에도 그 정신적 제자들에 의해서 미국 전역에서 학습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아직 성공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이 나폴레온 힐의 이야기가 여전히 어색하게 들리기만 하죠. 심지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어. 네, 이런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미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풍부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나폴레온 힐의 성공학을 접하게 되었고요. 그 진실성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속도 역시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빠르게 부자로 변할 수 있었고요. 만일요, 우리나라에 이 앤드류 카네기와 이 나폴레온 힐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오늘날 미국의 자리를 우리나라가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나온 여담을 하나 덧붙이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은요, 바로 생생하게라는 말에 그 비밀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 생각 속에 우리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즐거운 그런 감정이 마구마구 넘쳐나잖아요. 이런 느낌, 이런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단순히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기쁘고 즐거운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파장, 기, 비슷한 말인데요. 요즘엔 그 주파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이런 좋은 에너지와 파장들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생하게 꿈꾸는 일들이 점차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